신문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9일 서울 월요 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월요 경마 시행이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이제 주 4일 경마의 이제 마지막인데, 항상 최근에 제가 1호 경마의 성적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는 뭐 한 주의 끝에 집중력이 좀 많이 좋았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 정말 마지막이고요. 월요 경마. 자, 확실하게 한번 좋은 성과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했고요. 신문 경마TV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월요 경마의 강공략 경주는 총 5번의 경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5개의 경주를 준비를 했는데 공지를 드렸습니다. 오늘 1경주 첫 번째 강공략이고요. 5경주, 7경주 A급, 9경주, 10경주 메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1경주, 5경주, 7경주 A급, 9경주, 10경주고요. 현재 시간이 좀 많이 좀 이른 시간이기 때문에 좀 목소리 좀 많이 잠겼는데 여러분들 양해를 부탁드리고 저는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한번 좋은 내용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스. 제가 이번 1경주는 첫 번째 강공략이라고 여러분께 예고를 드렸죠. 노림수 있는 마필이 출전했기 때문에 제가 뭐 이 마필 같은 경우에는 복귀를 하면서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복귀를 하면서 이제 눈에 띄는 마필들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 노림수를 가져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이제 어떤 상대와의 경쟁을 할 것인가, 그 상대를 한번 보면서 전개 예측이라든가 또는 마필의 병력 준비는 잘 되어 있는지, 자,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확인을 했고, 자, 이 정도의 여건이라면 이거는 한번 강하게 한번 붙어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오전장에는 1경주, 5경주 강공략인데 1경주를 좀 더 강하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 자, 먼저 제가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을 먼저 언급을 드립니다. 바로 10번 매니샤크입니다. 매니샤크라는 마필. 매니샤크는 이미 뭐 6등급에서는 입사한 경험이 있고요. 직전 경주는 이 마필이 앞선에 선행 전개를 펼쳤는데, 자,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선행용 마필들이 종반의 거림이 약간 무뎌지면은 이거는 뭐 채찍을 엄청나게 강하게 대도 버티기는 좀 쉽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거림이 서서히 줄어드는 거림이기 때문에 추임만으로는 좀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선행용 마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직전에 종반의 직선줄의 추진 자체는 상당히 약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좀 더 강도를 선행용 마필이 무너지는 흐름이라고 해도 100%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50% 정도만 추진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았던 마필이 바로 이 매니샤크였고요. 자, 그래서 보니까 이번 경주의 편성을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이제 뭐 빠른 마필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내측에 있는 이번 금빛강호 정도가 나름대로 빠른 마필로 이번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외곽의 매니샤크라는 마필이 현재 장추의 기수의 안장 교체고요. 이 정도의 스타트 능력과 이 정도의 뒷심의 경쟁력이라면은 저는 무조건 된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직전의 걸음이 엄청나게 아쉬웠었고, 자, 이 편성이라면 필히 주목할 마필은 바로 10번입니다. 매니샤크. 자, 저에 따른 노림수를 오픈했습니다. 10번 매니샤크를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1경주 10번 마필을 축으로 들어가고요. 자, 이외의 마필 중에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제 필이 안고 할 수 있는 마필들, 그러니까 뭐 이 편성 자체가 그다지 강한 레이스는 아닙니다. 그런데 10번을 축으로 해서 이 마필들만큼은 여러분들 어찌됐든 간에 필이 좀 안고 가셔야 된다 라고 하는 마필이 2마리가 있습니다. 바로 11번 붉은 폭풍, 그리고 내측에 있는 바로 1번 라운 점프입니다. 라운 점프는 최근에 2번의 경제 내용 자체가 엄청나게 좋죠. 종반의 뒷심의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뭐 주로를 감안하던 기록 자체는 경쟁력이 있고요. 그런데 항상 늦게 올라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 점이 좀 변수로 보이는데, 어차피 이번 경주의 거리는 1300m 레이스입니다.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거리가 주어졌고요. 필에 인정할 수 있는 마필 1번 라운 점프는 절대 뺄 수는 없습니다. 1번 마필 인정하고요. 자, 관건이 이제 말이 11번 붉은 폭풍인데, 이 관건이라는 거는 이 마필의 능력에 의심은 합니다. 능력상 경쟁력은 충분합니다. 11번 마필이. 이제 관건이 말이 기승기수. 문성혁 기수가 토요경마에서 방심패였죠.
좀 안타까웠습니다. 이게 거의 뭐 우승을 좀 낙관했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중반에 뭐 마필한테 어루만지면서 다독이는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외곽에서 추임막에 날라들어오다 보니까는 그때 다시 한번 추진을 가했지만은 이거는 한 템포 좀 늦었죠. 그리고 결국에는 나머지 경주 뭐 심판 저지해가지고 뭐 출전도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연 이제 문승혁 기수가 현 시점에서는 일단은 뭐 기승 교체가 발표가 안 된 시점인데, 자, 이 부분이 일단은 그나마 변수네요. 그런데 어차피 제가 이마필 같은 경우에는 마필의 능력을 믿고 가는 것 뿐이지 기승기수의 호흡이라든가 역량을 믿고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1번 붉은 폭풍은 이번 경주 필이 안고 가줘야 됩니다. 11번 마필. 그리고 이제 2회 마필들 중에 참고사로 놓고 본다면 이제 2번 마필, 금빛강호라는 마필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가 많이 향상이 됐지만 제가 볼 때는 좀 더 검증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이 마필 같은 경우가. 왜냐면은 8월 12일 경주 대비해서는 일단 뭐 눈에 띄는 부분은 스타트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전과 비교해봤을 때. 그리고 뒷심도 많이 향상이 됐고요. 그런데 어차피 뭐 뒷심 대결로 간다라면은 1번과 11번 마필한테는 경쟁력이 조금은 떨어지고 앞선에 붙는 마필 쪽에서는 10번 매니샤크를 좀 더 세게 보기 때문에 일단 뭐 차선책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경주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좀 이제 첫 번째 강공략이고요. 노림수의 마필 바로 10번입니다. 매니샤크를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2뒤의 마필 1번 라운드 점프, 11번 불구폭풍 2뒤의 마필을 강하게 노리고 들어갑니다. 1경주 10번을 축으로 해서 1번, 11번이고 2회 마필은 제가 일단 뭐 현재서 판단해 보겠지만은 이 조합은 이 3뒤의 마필은 필히 체크해 주시고 1경주를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른 노림수는 바로 10번 매니샤크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만 6등급 1200m 레이서 됐고요. 자, 일단 뭐 편성 자체가 그다지 강하지 않은 그런 경주로 보여지고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이기 때문에 좀 더 압축이 필요해 보이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다수의 막고는 안고 하기는 쉽진 않아 보이고요. 환수가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압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압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주목할 마필은 말이 9번 청파입꿈입니다. 청파입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뭐 이 마필의 능력이 뭐 압도적이다, 상당한 잠재력이 있다, 그런 마필은 아닙니다. 청파입꿈 같은 경우가. 그런데 직전 경주의 편성 자체는 상당히 좀 약하긴 했습니다만 기록 경쟁력이 너무 좋습니다. 직전에 1200m 레이스 양호한주로에 1분 15초 9했다는 기록인데 양호한주로 치고는 중반의 타임이라든가 3분 타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뒷심의 경쟁력이 상당히 돋보였던 모습이었고요. 그러니까 뭐 이전과는 완전 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이 성장하는 모습이고, 자, 물론 직전의 편성이 그다지 강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고심을 했는데 어차피 이번 경주는 9번 마필을 제외하고서도 뚜렷하게 강자가 없고요. 특히 직전의 편성이 약했지만은 직전의 기록을 감안해보면 견줄 수 있는 마필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이 편성 자체가. 자, 그렇기 때문에 9번 청파입꿈은 일단은 인정을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입니다. 9번 마필 일단 인정하고요. 그러면 이제 항사에 따른 축을 정해지면 과연 9번 마필에 견줄 수 있는 마필, 조금은 미흡하긴 합니다만 그나마 견줄 수 있는 마필이 어떤 마필이냐, 이 부분을 봐줘야 되는데, 자, 가장 돋보이는 마필은 바로 8번입니다. 스텔스박이라는 마필. 이 마필이 왜 돋보이냐면 직전에 건조한 주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주로 봤을 때는 양호한 주로, 다습주로, 불량주로는 쉽게 설명드리면은 다습주로, 불량주로가 타임이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초반에 SNF 타임도 그렇고 중반에 지원F 타임도 그렇고. 근데 특히 앞선에 붙는 마필들 중에서는 SNF 타임을 봐줘야 되겠죠. 그런데 스텔스박이라는 마필 같은 경우가 이전과 비교해봤을 때 출발의 기록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단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전에는 불량줄에서도 SNF 타임이 14초 2, 빨라야 되는데 기록이 늦었죠. 다습줄에서도 14초 플랫, 조금은 나아졌지만 여전히 늦습니다. 직전 경주는 오히려 건조한 줄이었는데 초반에 선행을 나설 정도의 그런 스타트 능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뭐 초반에 출발과 동시에 추진도 그다지 뭐 강하지 않았던 모습이었고요. 그러면은 이런 점을 놓고 봤을 때는 스텔스박의 능력은
많이 성장을 했다. 특히나 스타트가 엄청나게 많이 보강이 됐기 때문에 8번 마필의 기대치는 분명히 높게 가져볼 수 있는 그런 데 있습니다. 8번 마필 인정하고요. 여기에 필이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이 말이 5번 세네비바입니다. 세네비바라는 마필. 세네비바도 아직까지는 입사한 경우는 없습니다만 이 마필이 1200m 레이스 지난해 12월 달이었죠. 1분 15초대 당시에 무례 수건하면 12% 다습줄이었죠. 1분 15초대라면 호기록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4월 16일 1분 16초 9했다는 기록이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네비바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모습은 이전과 비교했을 때 체중이 상당히 많이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는 지난해 12월 달에 3등을 했을 때 체중이 442였죠. 근데 최근에 특히 1월 달에 체중이 424. 거의 뭐 18kg가 빠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4월 16일 423. 19kg가 빠진 상태죠. 그래서 현재 공백기를 거치고 나왔습니다. 이 마필이. 그럼 두 가지를 봐줘야 됩니다. 과연 주행사 때 걸음 자체가 어느 정도 수준일까? 그러니까 이 걸음만 놓고 본다면은 이전의 경주력의 현재로서의 걸음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전혀 걸음이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좀 더 걸음은 나았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 스타트는 여전했었고 종반의 뒷심의 경쟁력이 상당히 돋보였던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 5번 마필을 노리는 이유가 또는 주목할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에 빠졌던 체중이 공백기를 거치면서 완벽하게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주임사 때 체중 자체가 443이죠. 물론 현장에서 다시 한번 체크가 필요하겠지만은 일단은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9월 8일 주임사 때 체중 자체가 443 정적 체중이 442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는 거의 99% 체중을 회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전 대비 걸음도 좋아졌고 공백기가 좀 있긴 합니다만 그리고 체중도 회복이 됐다라면은 세네비바 필이 안고 와야 되겠죠. 필을 인정해줘야 되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5번 세네비바는 일단은 인정할 수 있는 마필. 저는 유력하게 보는 게 이제 9번과 견줄 수 있는 마필은 8번, 5번으로 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고, 자, 이외 마필들 중에 이제 그나마 가능권에 들 수 있는 마필. 바로 1번, 2번인데, 원더풀 리걸 같은 경우에도 이제 23주 만에 나오는 마필이죠. 근데 이 마필도 공백 이전과 비교해봤을 때는 걸음 자체가 상당히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이 마필 같은 경우가. 그래서 주목할 여지는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오스틴 리더 같은 경우에는 이건 좀 아쉽죠. 왜냐하면은 6월 25일 같은 경우가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마필이 선행 전개였고요. 그리고 1200m 레이스 양호한 줄에 앞선에 붙었던 마필처럼 종반의 걸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직전 경주는 4번 게이트에서 거의 최적의 전개였지만은 보시면은 SNF 타임이 0.4초 늦어졌죠. 종반의 걸음은 여전히 좋았습니다. 뭐 여기서 드는 의문이 뭐냐면 이렇게 붙을 수 있는 마필이고 게다가 외곽 게이트로 밀렸던 것도 아닌데 4번 게이트라면은 충분히 내치기였는데 이때 정도의 그런 걸음을 발휘하지 못했다? 자, 이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걸음이 되는 이 정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인데 직전에는 여러 가지 사연이 있을 수 있겠죠. 뭐 마필의 컨디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6월 달의 경주력보다는 상당히 좀 미흡했다. 이 정도는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인데 직전에는 부진했다. 이게 팩트인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11주 만에 나오는 마필이고 1번 게이트 A점. 뭐 굳이 뭐 이유를 찾자면 이제 뭐 골막염기의 증상이 좀 있었는데 글쎄요. 이게 그렇게 크게 영향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뭐 공백기가 좀 있기 때문에 현장 확인이 필요하겠지만은 능력 평가는 이 정도의 능력 발휘는 가능한 마필이다. 이미 입증은 됐던 마필입니다. 1번 마필. 그래서 이거는 부연 설명이고요. 1번, 2번. 그래서 이 경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강력하게 믿고 할 수 있는 축 8번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9번. 청파의꿈. 많이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 마필과 견줄 수 있는 마필이 유력한 마필이 두 마리입니다. 8번. 스텔스박 5번. 세네비바. 이 뒤의 마필이 상당히 유력한 대항마로 꼽힐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원더풀 리걸 그리고 오스틴 리더 이 뒤의 마필이 가능권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우선순위로 봤을 때는 9번을 축으로 해서 견줄 수 있는 마필은 8번, 5번 스타트가 향상이 된 스텔스박
그리고 공백기를 거쳤지만 오히려 예전에 그런 체중을 회복한 5번 세네비바, 이뒤의 마필을 필히 주목할 필요 있는 그런 경주로 추천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의 마필들은 설명드렸듯이 이제 공백기를 거치면서 한층 더 좋아진 2번 원더풀 리걸, 그리고 직전에는 부진했지만 그 전 경주에 충분히 가능성을 보였던 오스틴 리더, 이뒤의 마필이 도전마로 분류가 될 수 있는 제2경주 정리가 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서 되고요. 자, 제가 오늘 오전장에 1경주, 5경주를 강공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경주는 제가 예고를 안 드렸는데, 자, 이거는 제가 현재에서 한번 배달 한번 보고 환수를 한번 확인해 보고요. 강공량으로 여부를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인기 맛빌 중에 상당히 불안한 인기 맛빌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해서 한번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은 2번 싱싱싱입니다. 뭐 이 정도의 편성이 약해도 엄청나게 약한 레이스가 됐고요. 출전 두수도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전개상의 변수라든가 소위 말해서 이제 뭐 갑툭튀 갑자기 활약할 수 있는 마필들의 눈이 별로 띄지가 않습니다. 이 편성 자체가.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번 싱싱싱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기록도 좋았지만은 이 마필은 7월달에 거세를 하면서 마필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이 변화가 왔습니다. 마필 자체가. 그리고 최근에 그런 변화가 경주로도 이어지고 있고요. 뭐 믿어 심지 않습니다. 이번 마필. 관건의 발이 3번입니다. 이 강철부대라는 마필인데, 그러니까 뭐 얼핏 보면 그렇죠. 강철부대가 초반에 빠른 순발력이 있고요. 게다가 김하영 기수에서 문세영 기수의 안전교체. 저는 항상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문세영 기수의 통상 성적이 입상률이 37%입니다. 10번 타면은 3.7번, 그러니까 3번 아니면 4번의 입상 가능성이 높은 그런 기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데이터는 절대 무시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최근에 보면은 예전에 정말 능력도 안 됐던 마필이 문세영 기수가 기승해가지고 끌고 들어오는 그런 빈도수가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뭐 인기 마필이 기승해가지고 약간 부진했던 모습이 좀 종종 눈에 띄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마필의 능력이 안 되는데 그 마필을 끄집어내는 데 있어서는 좀 한계 수치가 있다 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정도로 이 강철부대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의 내용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편하게 보면은 안장이 교체가 됐고 선인용 마필 편성이 약하다, 이거 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봤을 때 직전에 5줄의 종반의 타임이라든가 걸음 이런 거 놓고 본다면은 과연 이 마필을 좀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 마필입니다. 3번 마필 저는 삭제합니다. 3번 마필은, 그래서 제가 이 환수를 본다라는 게, 물론 이제 환수가 되면은 뭐 본전 방어 정도 바치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이 기록 가지고는 이 편성에서도 제가 볼 때는 쉽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기록적인 측면만 놓고 봤을 때, 은성노을 같은 경우에도 직전에 양호한 주례였죠? 양호한 주례였고, 종반에 올라오는 마필인데, 기록이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마필한테 종반에 역전을 당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적잖아 보이고요. 그리고, 유테이크 같은 경우는 종반에 추임력 발휘에 강점이 있는 마필인데 무시할 수 없죠. 앞선이 무너지는 흐름에서는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마필 6번 유테이크, 여기에 1번 슛업 스파크가 이전의 기록 경쟁력은 충분한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 그런데 훈련 강도가 조금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 점이 좀 변수인데, 이 마필도 마찬가지로 기록만 놓고 보면 3번과 견져봤을 때 밀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 마필 같은 경우가. 그래서 이 경주의 핵심은 뭐냐면 2번 마필은 강축을 일단 인정합니다. 2번 마필 강축이고요. 과연 3번 마필을 믿을 수 있겠느냐. 저는 이 기록, 이 정도의 경주로서는 절대적으로 이 마필은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3번 마필. 그래서 이제 대안이 있다라면은 바로 외곽에는 8번 은성노을, 그리고 6번 유테이크, 그리고 훈련은 좀 약하긴 합니다만 1번 슛업 스파크, 이 마필들을 위주로 해서 주목을 하면서 현장 환수를 한번 확인해 보겠고, 만약에 환수가 이게 된다라면은 제가 강공략으로 이번 경주는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번 싱싱싱을 기본 예측을 해서 우선순위로 봤을 때는 8번, 그리고 6번, 1번, 여기에 3번은 저는 삭제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만약에 뭐 3번 마필이 그래도 좀 믿음이 간다라고 한다면은 강도를 좀 낮추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절대 쉽지만 않아 보입니다. 3번 마필. 자, 2번을 축으로 8번,
6번, 1번.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200m 레이스. 자, 이 편성은 엄청나게 강편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능력마가 출전한 레이스가 되고요. 능력대로 확연하게 이번 경주는 우선순위가 나뉘어집니다. 우선순위 나뉘어지고요. 여기에 이제, 그동안에 걸음은 좋았지만 악벽 때문에 좀 아쉬움 남겼던 마필이 있는데, 그 마필만 염두에 두시면은 이변은 없어 보이네요. 그만큼 능력마 간의 접전에서는 크게 이변을 찾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 편성 자체가. 자, 먼저 제가 분석을 하기 전에 후반부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올해 데뷔한 2세 마필들, 고가의 마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1억 4천, 1억 7천, 거의 뭐 1억에 근접하는 마필들 엄청나게 많은데, 글쎄요, 이 중에서는 정말 대단한 마필도 있긴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냉정히 봤을 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저에 따른 판단입니다. 저에 따른 판단. 마필의 가격에 비해서는 그에 따른 수준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뭐 이거는 가액적인 얘기로 제가 후반부에 다시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고요. 자, 그 중에서 이번 경주에 그나마 제가 올해 나오는 마필 중에 그래도 예외가 둘 수 있는 마필, 정말 강력한 마필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와, 이 마필 엄청 세네요. 바로 7번 어서마르네. 이 마필. 그러니까 뭐 실제로 봤을 때 이제 6번, 7번, 8번입니다. 이 3대의 마필의 능력이 엄청나게 많이 앞서 있고요. 이 편성에서 이미 주행사 때부터 걸음이 월등했었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3대의 마필이 직전에 같은 경주를 치렀죠. 9월 2일 같은 경주를 치렀는데, 결론적으로 어서마르네 같은 경우에는 한 사이즈 위의 마필입니다. 직전에 종반의 추진도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한 수 접어주고 뛰었던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번 경주가, 자, 이게 핸디캡 경주가 아니라 별정 A형이기 때문에 동일한 나이에 동일한 성별이면은 부담이 동일합니다. 이 편성 자체가. 그러니까는 2세 순말 같은 경우는 55kg를 짊어지고 나왔고요. 안마는 53kg. 그러니까 여러모로 봤을 때는 그냥 진검승부, 진카드로 보시면 됩니다. 마필의 능력대로. 그러면은 7번 마필은 강축으로 인정이 될 수 있고요. 7번 마필. 여기에 6번 파노라마키, 그리고 8번 걸작 최강. 이 뒤에 마필도 직전에 성적이 그래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파노라마킹의 능력이 좀 더 앞서 있습니다. 근소하게나마. 그렇기 때문에 7번, 그리고 6번, 8번. 끝입니다. 뭐 이외의 마필들 중에 뭐 도전할 수 있는 마필은 거의 눈에 띄지는 않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변수가 있다는 말이 외곽에 있는 10번 나노마신입니다. 나노마신. 항상 이게 경주 말하는 게 이제 능력대로만 발휘가 될 수 없는 게 악벽이 있죠. 악벽. 이 나노마신은, 저는 이 데뷔전 때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결론적으로 이 마필은 사행기의 모습도 있었고, 엄청나게 외곽 무리한 전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적의 전개는 아니었죠. 거리 손실이 있었고요. 종반의 걸음, 3롱 타임의 걸음 자체가 엄청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직전 경주에도 종반의 타임이라든가 3롱 타임은 상당히 돋보였던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뭐 걸작치강이라든가 어서마르레, 파노라마키, 이 마필들과 견주어봐도 걸음은 밀리진 않습니다. 단 주행 악벽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악벽이 데뷔전 때 이 마필이 그런 악벽이 좀 생겼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 경주를 앞두고 마방에서는 이런 부분 다 체크를 하고 있죠. 마필의 능력 성장도 중요하지만은 이 악벽을 교정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또 한 번의 시험 무대가 되고요. 결론은 뭐냐? 나노마신이 만약에 그런 악벽이 뛰어봐야지 알겠지만은 교정이 됐다라면은 이 마필은 제가 볼 때는 우승, 준우승은 해봐야지 알겠지만은 3위권 진입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3위권 진입은. 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주는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뭐 이외 마필들은 여러분들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확연한 능력 차이가 나고요. 자, 먼저 이제 능력 마필은 7번 어서마르네는 부동의 축입니다. 이 마필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도전할 수 있는 마필은 6번 파노라마키, 8번 7번을 기본적으로 해서 6번, 8번 기준입니다. 기준이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10번 나노마신 같은 경우가 이 마필이 악벽이 교정이 됐다면은 복병마. 그런데 이 조합은 10번, 7번을 축으로 해서 3복으로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제가 볼 때는 효율적입니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7번을 축으로 6번, 7번 여기에 10번 마필은 3복 또는 3쌍 환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이의 마필들은 확연하게 능력 차이가 나기 때문에 7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6번, 8번 그리고 3복 활용으로서는 10번 나노마신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서 되고요. 목이 많이 잠겼기 때문에 이게 제가 좀 소리를 지르면서 이게 좀 흥을 좀 내줘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이번에 5경주는 오늘 제가 준비된 두 번째 강공약이고, 저는 이 경주를 일단 이렇게 접근합니다. 저는 배당 노립니다. 이 경주 자체가. 그러니까는 제가 배당을 노리는 데 있어서는 딱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능력이 있는데 복귀를 통해 봤을 때는 능력 대비 계속 뭐랄까 좀 아끼고 있는 맛빌들,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아니면은 능력 대비 실전에서 100%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맛빌들, 소위 말해서 이제 더 나올 거는 있는 맛빌들이 있을 때 그럴 때 강공략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배당을 노리는 경우가 있겠고, 두 번째는 도저히 보더라도 주요 인기 맛빌들의 능력에 상당히 믿음이 떨어질 때, 그럴 때는 의도적으로 배당을 노릴 수 있는 저는 그런 찬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총 8마리의 맛빌이 나오는데 제가 노리는 맛빌 같은 경우는 이제 인기순위 5위 내에도 쉽진 않아 보이네요. 그런데 어차피 인기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의 맛빌들이 상당히 믿음이 떨어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좀 의도적으로 한번 배당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찬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 미리 예고를 드렸던 두 번째 강공략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 자, 먼저 뭐 게이트 순서대로 보면 대박삭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더 나올 거름이 여전했죠. 요점은 공백 이전의 거름은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공백기를 거쳤고요. 그리고 GM사 거름 자체도 엄청나게 좋았는데 직전에 선행전개를 펼쳤지만은 생각보다는 종발 거름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뒷심 부족을 보였던 모습이었고요. 갈색 향기 안토니오 기수가 외곽에 있는 어떤 마필이죠? 미스터 스타. 이 마필에 기승을 했다가 이번에는 갈색 향기에 다시 한번 재기승을 하는데 종반의 추임력이 좋습니다. 이 편성이 주요 선행용 마필들이 불안합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뒷심이 불안하기 때문에 제가 추입형 마필의 가능성을 타진해 봤는데 중요한 거는 이 거리가 이번 경주의 거리가 1200m에 있습니다. 1300이면은 갈색 향기라는 마필이 초반에 그렇게 늦발을 해도 올라올 여지가 있겠지만 최근처럼 1200m 레이스이기 때문에 이 또한 거리가 좀 짧아 보이고요. 세상 앞으로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기복이 있는 걸음이죠. 기복이 있는 걸음.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스페셜 포스. 그러니까 이 걸음만 놓고 보면, 성적만 놓고 보면은 뭐야 그냥 이거 뭐 그냥 강축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스페셜 포스가 8월 12일이었죠. 선행용 마필이고요. 8월 12일이었는데 이때는 걸음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두 가지가 뭐냐면은 제가 그냥 표면적으로 편성이 약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이거 제가 체킹을 하는데 이게 편성 강도입니다. 편성 강도. 그러니까 가장 센 편성이 A, 그 다음에 B뿔, B, C뿔, C, 그 다음에 D로 형성이 됩니다. 이 편성 강도. 그러니까 D가 가장 약한 레이스고 A가 가장 센 편성이죠. 그 다음에는 대상경주 특별경주인데 D 편성이었습니다. 게다가 포아주로의 그래서 기록이 좀 양호했고요. 그런데 직전에는 C편성에서 이마필이 양호한 주로의 1분 15초사 기록은 좋았었죠. 근데 딱 보니까는 중반의 GNF 타임이 무려 14초 6입니다. 오히려 앞선에 말씀드렸던 대박삭스 거의 비슷한 뒷심이었습니다. 3원 타임 40초대 육박하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전 준우승 2회 승급전 편성 약한에 되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냉정히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좀 리스크로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이제 6번 미스터 스타. 미스터 스타는 이전과 비교했을 때 분명히 스타트는 한층 더 안정돼 있습니다. 스타트는 한층 더 안정돼 있고요. 그런데 이마필도 직전에 보시면은 다습주로였죠. 그러니까는 기록이 빠를 수밖에 없었던 여건이었는데 종반의 거름이 13초대에 들지를 못했습니다. 14초 1이죠. 3롱 타임 역시 40초대 육박하는 마필. 마지막으로 이제 뭐 7번 안 되는 마필로 보여지고요. 8번 허니펀치 역시 추입형 마필인데 1200의 경쟁력보다는 이 마필도 1300이 거리가 주어지면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마필. 그러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주요 마필들이 거의 인기 마필들입니다. 하나같이 다 불안수했고요.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마필이 바로 PNS 골드입니다. 자, 물론 이제 PNS 골드가 최근에 경제력이 꾸준하고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다라면은 당연하게 이 마필이 인기 마필로 팔리겠죠. 왜? 각 예상지 전문지 예상가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잡을 수 있겠고 인기마로 부과가 될 수 있겠는데 최근에 기복 있는 걸음 때문에 저평가를 받고 있긴 하지만 자, 이 PNS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전의 경주를 지켜보면은 1200을 1분 15초대 1300을 1분 21초대 그리고 1200을 정상적인 줄에 지난해 10월달에 1분 14초대를 주파했던 마필이고요. 기록 경쟁력이 있겠죠. 그리고 기복은 있지만은 7월 2일 5주로에 1분 15초 3에 중반에 지원F 타임 13초 2 3런 타임 38초대 엄청나게 좋습니다. 직전에 부진이고요. 그래서 4번 PNS 골드도 100%의 믿음은 아닙니다만 이 정도의 기록 경쟁력이라면은 이 마필이 안 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 오경주를 강공력 누리는 이유는 4번 마필 누림수입니다. 어차피 상대 마필들도 불안수가 있다라면은 좀 더 베스트에 근접했던 경주력을 발휘했을 때는 경쟁력이 충분하다. 그 마필이 바로 4번 PNS 골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4번 PNS 골드라는 마필을 강력하게 노리고 여러분께 오픈하면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거리가 1300이면 이게 또 얘기가 틀려집니다. 뭐 선인용 마필들은 아예 싹 다 지울 수 있겠고 뭐 갈색 향기라든가 외곽에 있는 허니펀치를 좀 더 세게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거리가 1200m 레이스이기 때문에 그 또한 애매하다. 그러면은 4번 PNS 골드 이 마필을 기본적인 중심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강공략 경주입니다. 자, 이거는 2위권에서는 체중 체크, 마필의 상태 확인, 앞선의 경주를 통한 주로 파악이 중요합니다. 왜? 다 모두 크고 작은 약점이 있기 때문에 뭐 추입이 통하는 주로다. 그러면 2번, 8번. 그래도 선두권에 나설 수 있는 마필들이 생각보다는 잘 뛴다. 그러면은 1번, 5번, 6번이 되겠죠. 일단은 4번 PNS 골드를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찬스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서였고요. 이번 경주 역시 인기마 간의 접전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2뒤의 마필 능력에 상당히 많이 앞서 있는 그런 경주로 판단이 되고요. 자, 먼저 주목할 마필은 승급전이 많은 2세 마필, 2뒤의 마필입니다. 5번 올해다 함께, 6번 태평파이터. 일단은 뭐 내용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그냥 뭐 기록만 좋고 순위만 좋은 게 아니라 저는 항상 이렇게 구간별 타임 이렇게 설명드리는데 특히 태평파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전의 구간별 타임은 썩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죠. 뒷심이 그렇게 위력적인 모습은 아니었는데 직전에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뭐 선행 선입 전개 아니었고 이때 추임력이었는데 우승을 했던 걸음이었고 중반의 타임이 상당히 돋보였던 모습이었습니다. 성장을 많이 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5번, 6번을 인정하는데 과연 그러면은 5번, 6번에 견줄 수 있는 마필들이 있느냐? 이 부분을 먼저 봐야 됩니다. 견줄 수 있는 마필들. 그나마 7번 아인슈페너라는 마필이 나름대로 빠르고 그래도 이제 견줄 수 있는 마필로 보여지는데 기록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기록에서 앞선에 설명드렸던 마필과 이 마필의 중반의 지심은 확연하게 변화가 있고요. 그러니까 확연하게 밀리는 마필이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안 된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주목하는 마필은 5번, 6번 인정할 수 있겠고 이외의 마필 중에 그나마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마필들은 2번 남산부죠. 남산부죠. 자, 물론 이제 GM사는 GM사일 뿐입니다. 이게 실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양상으로 펼쳐지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잣대가 될 수 있는 게 평가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 마필이 공백기를 거치고 나왔는데 복귀 전에 많은 마필치고는 훈련 강도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 걸음이 약하게 말머리를 했지만은 걸음 자체는 엄청나게 종반의 걸음의 위력이 좋았습니다. 그 마필이 남산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산무적 같은 경우 일단은 뭐 대항마로 저로서는 꼽을 수 있고요. 2번 마필 마찬가지입니다. 8번 니거라이. 니거라이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추입형 마필이고 물론 이제 예전에는 선행경기도 펼치긴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완벽하게 각지를 좀 바꾸면서 이 마필이 추입 전개를 펼치고 있고요. 그런데 그에 따른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게
걸음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DC 매력 자체가. 그리고 최근의 경기 내용 자체 상당히 좋고요. 자, 여기에 습보를 2바퀴, 이마필이 2바퀴, 3바퀴, 2바퀴, 1바퀴를 돌렸는데 이번에는 무려 7바퀴. 28조 마방에서 엄청나게 준비를 한 겁니다. 제가 이마필은 예전 대비 최근의 모습을 지켜봤을 때는 체중이 454였죠. 근데 가장 최근에 439입니다. 그러니까는 거의 체중이 한 21kg 정도 거의 빠져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데 정상적인 체중을 감안해 봤을 때 그런데 이 체중에서 이마필이 이렇게 강도 높게 올라오는 시간 과정 속에서 15kg 이상만 만약에 불어난다면 또는 10kg 이상만 불어난다면 이마필은 좀 더 강하게 인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훈련을 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빠졌던 체중 회복이 됐다. 그리고 최근의 경기력 자체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8번 마필은 그에 따른 좀 더 플러스 알파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단 체중이 불었을 때 요게 전제 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6경주는 좀 간명한 마필이 8두의 마필 간의 경쟁이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5번, 6번. 저는 축을 5번으로 보고요. 6번이 유력합니다. 이거는 뭐 유력하겠고, 그나마 이제 이 마필들이 견줄 수 있는 대항마는 2번, 8번. 유력합니다. 특히 8번 마필은 체중 체크 필요해 보이고요. 이거는 5번, 6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2번, 8번, 3복 공략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뭐 이외 마필들의 경쟁력이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적중이 중요합니다. 환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적중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5번, 6번을 기본적인 중심으로 해서 2번, 8번 눌러볼 수 있는 6경주입니다. 7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200m 레이서였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된 세 번째 강공략이고, 오늘 월요 경마가 출전도 수도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열이 들어가는 경주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한 게 있지만은, 확연하게 들어가는 경주가 많습니다. 거의 뭐 1두, 2두, 그리고 또 우승 유력, 또는 준우승 유력, 이런 마필들이 나오는 편성이 상당히 좀 많이 있고요. 반면에, 마필들은 나오는데 하나같이 좀 불안한 마필들, 그러니까는 인기마로 부각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믿음이 좀 떨어지는 마필들, 소위 말해서 이제 크고 작은 약점 있는 마필들이 출전한 경주가 많습니다. 5경주 아까 그랬었고요. 저에 따른 두 번째 강공략, 그리고 7경주가 딱 그런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저 오늘 딱 A급을 2개를 준비했는데 7경주를 제가 첫 번째 A급, 세 번째 강공략이자 첫 번째 A급 경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7경주. 자, 먼저 두 마리 이디 마필이 인기를 상당히 많이 주도를 합니다. 바로 1번 벤칼 프린세스, 그리고 5번 도깨비라는 마필. 제가 간단히 이렇게 한번 설명 한번 들어보면, 벤칼 프린세스 같은 경우에는 데뷔할 당시만 해도 이제 대상 경주 출전이라든가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기대주였습니다. 이 마필 같은 경우가. 그리고 지난 4월 8일까지만 해도 순항이었습니다. 순조롭게 이 마필이 성적을 발휘했던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딱 요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5월 28일 이날이 어떤 날이었냐면은 인기순위 1위 마필이었습니다. 벤칼 프린세스. 그런데 이때 상대 마필의 발주 진입이 계속 지연이 되면서 그때 벤칼 프린세스라는 마필은 일찌감치 게이트에 들어가 있었던 상태였고요.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2분 이상을 끌었던 2분 3분 거의 게이트 안에 그냥 혼자 있었습니다. 계속 서 있다가 결국에는 상대 그 앞벽을 물었던 마필이 게이트로 들어가는 순간 레이스가 진행이 됐는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사람도 차렷 자세로 딱 1분이 뭡니까? 한 30초만 서 있어도 다리가 저리죠. 똑같은 맥락입니다. 거의 한 2, 3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선행을 나서야 되는 마필이 이 마필이 늦발합니다. 뭐 아주 늦발은 아닙니다만 앞선에 붙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졸전 끝에 꼴찌를 합니다. 그 다음 경주 역시나 초반에 붙지를 못했고요. 그나마 이제 직전에 좀 나아졌기 때문에, 또는 이 마필이 기본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인기 마필로 팔리고 있는데 편성이 또 강하지가 않고요. 근데 과연 1번 마필도 100%에 따른 믿음이 있겠느냐? 글쎄요. 예전 대비 적정 체중에 많이 빠진 상태, 최근에 체중까지. 그러니까 뭐 마필의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게 있었겠죠. 여러모로. 이때 481이었습니다. 체중이. 근데 가장 최근에 468.
13kg의 갭 차이가 납니다. 그런 이유입니다. 1번 마필. 그러니까 그렇게 뭐 세게 예전의 명성대로, 그러니까 명성이라고는 좀 그렇지만은 예전의 잠재력대로 이 마필을 세게 보기에는 쉽진 않다. 냉정히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좋아지고 있긴 합니다만 그런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이 5번 도깨비라는 마필인데, 제가 이 마필은 인기를 모았을 때 계속 빼들었던 마필인데, 와, 직전 경주에 마필이 엄청나게 많이 변화가 왔었고요. 이때 내용만 놓고 보면은 월등합니다. 이 걸음만 놓고 보면은 4등급에서 이 마필을 대적할 수 있는 마필이 과연 있을까? 그때 상대 마필들이 메디치 루프라든가 이런 마필들이었죠.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아, 정말 많이 좋아졌구나 했는데 무려 5만 실을 이기다 보니까는 부담이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거의 뭐 턱밑까지 왔습니다. 57.5kg의 부담 중이야. 자, 이 어린 마필은 어린 마필이라서 그렇지만은 오히려 성장세에 있는 2세, 3세 마필 같은 경우에는 극복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깨비는 걸음의 변화가 왔다라고 해도 이 마필은 5세 마필입니다. 21번을 뛰어가지고 직전에서 첫 번째 우승 신고를 했던 마필이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딱 2번의 준우승의 경험이 있는 마필. 과연 능력이 드러난 힘이 차고 있는 그런 어린 마필이 아니라 능력이 어느 정도 완숙형에 들어선 도깨비라는 마필이 과연 늘어난 5kg의 부담 유형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 이 또한 제가 볼 때는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 또한. 그래서 이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1번, 5번. 물론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인기 마필로 부각이 됐겠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믿고 갈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에 제가 대안이 있는 마필 또는 A급으로 준비한 이유는 뭐냐면은 4번. 런던 액티브에 따른 믿음입니다. 자, 물론 이 마필도 100%는 아닙니다. 왜? 53주의 공백기가 있고요. 그리고 복귀전을 치렀는데 훈련 강도가 좀 많이 약합니다. 습볼륜이 없죠. 근데 원체 이 런던 액티브는 제가 예전부터 보더라도 훈련이 원래 그렇게 강했던 마필은 아니었습니다. 훈련 패턴 자체가. 그러니까 이 정도의 패턴이면은 나쁘진 않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마필에 따른 능력이죠. 보시면은 4등급에서는 1분 13초 7, 12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1분 14초 8, 포화주기는 있습니다만 1분 12초 3, 초반에 빠르고 뒷심의 경쟁력도 있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의 능력이. 게다가 주임사 때그럼 자체가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그러면은 이 편성에서 55.5kg의 부담이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대적할 수 있는 또는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능력만으로 보여집니다. 4번 마필 런던 액티브를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노리겠습니다. 저에 따른 노림수는 4번 런던 액티브입니다. 그래서 이 마필의 노림수가 좀 있기 때문에 저에 따른 강공략 경주로 준비됐고요. 그리고 이외 마필 중에서 이제 파워파리형이 데뷔전 때 종반에 취임력이 좋았었죠. 그나마 뭐 이 마필 정도? 자, 안고 할 수 있는 마필들은 제가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노림수의 마필 A급의 4번 런던 액티브. 뭐 굳이 뭐 그래도 이 마필들은 뺄 수는 없다라는 게 1번, 3번, 그나마 5번 이외에 복병마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 마필들은 어차피 4번도 복병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제가 현장에서 여러분께 한번 추천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판단할 부분이 좀 여지가 있겠고, 일단은 4번 마필은 무조건 저는 이번 경주 노려볼 수 있는 찬스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7경주 A급을 준비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외산마 3등급 1200m 레이서력이요. 이 경주는 되는 마필들이 또 많습니다. 되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경주는 이렇게 좀 냉정하게 다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좀 더 센 마필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8경주가 혼전도가 좀 있는 그런 레이스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는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려보면은 먼저 제가 노리는 마필 두 마리를 먼저 설명드립니다. 주목할 마필. 자, 이게 설명이 조금은 길어지겠는데 좀 빨리 하겠습니다. 자, 이 7번 용비서울과 글로벌 파워. 저는 2D의 마필 이번 경주 인정합니다. 뭐 인기 마필이긴 한데 2D의 마필. 자, 정말 기수분들이 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저는 냉정하게 성적만 놓고 말씀드린 겁니다. 성적만 놓고. 최근에 이 용비서울에 기승해가지고 이상규 기수가 3번은 기승했는데 2승 준우승 1회입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선인용 마필이 했습니다만 이건 엄청난 겁니다.
뭐 이상균 기수가 여느 마필에 선인용 마필에도 많이 기승을 했었고요. 그런데 아직은 신인인 이상균 기수가 기승을 했어도 이 마필은 성적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중요한 거는 최근에 3번의 경주 5등급에서 그렇게 센 편성은 아니었지만 11마신 이겼죠. 4등급 승급한 다음에 2번의 경주가 엄청나게 센 편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승과 준우승을 했습니다. 여기에 승급전인데 안장은 이제 문세영 교수에 딱 바뀌었습니다. 교체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 성적이 좋은데 저는 최근에 성적이 좋았지만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합니다. 왜? 신인 교수가 기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경주력이라면은 이거는 더욱더 높게 평가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찌되건 이번에 승급전이 납니다만 문세영 교수의 안장 교체라면 이거는 더욱더 높게 평가해야 됩니다. 용비소년 마필. 그에 따른 이유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글로벌파 같은 경우도 이번에 승급전이죠. 승급전인데 이 마필도 최근의 경주를 보면은 와, 이거 어마무시하네요. 종반의 걸음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저는 직전에 솔직히 깜짝 놀랐던 게 인기순위 1위였죠. 마체가 이 마필이 430kg대입니다. 근데 무려 57kg를 집어지고 이 마필이 추임력을 발휘하는데 와, 이거 대단한 마필입니다. 글로벌 파워. 자, 그래서 이번 경주가 오히려 이 마필이 승급전이 아니라 점핑전입니다. 점핑 추천. 한 급 위의 경주에 추천하고 있고요. 그리고 감량의 그 대신에 혜택을 받았습니다. 5kg의 감량을 받았는데 이 정도 여건이라면은 단거리 출이 되는 마필.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런 마필들은 장거리 가면 오히려 또 검증이 필요합니다. 마필이 작기 때문에 딱 참았다가 딱 한 발만 쓰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은 이번 경기 여건 1200m 레이스는 유리할 여건입니다. 9번 마필. 자,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 7번, 9번을 세게 인정합니다. 인정할 수 있겠고, 제가 앞선에 말씀드렸던 마필이 바로 이 마필입니다. 스퍼드빗. 물론 향후에는 많이 뛰겠죠. 근데 제가 이 마필을 콕 집어서가 아니라 앞선에 그 어서마를의 경주였죠. 4경주였나요? 그쵸, 4경주. 올해 데뷔한 이 외산 마필들 같은 경우가 이제 기대치는 마필 많습니다. 어서마를이라든가 이런 마필들, 좀 특이한 마필들, 특수적인 마필들이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글쎄요. 마필의 가격 대비해서는 성적은 조금은 아쉽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스퍼드빗이 직전에 승급전에 5위에 그쳤는데 물론 이때도 편성이 좀 강했었고요. 이 편성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볼 때는 검증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능권에 둘 수는 있겠지만 다 그렇습니다. 보시면은 그레이스퀸 직전에 여력 좋았고요. 울트라킹 최근에 좋죠. 유쾌한 날들 3등급에 이미 우승 준우승을 했던 마필들입니다. 뭐 자이언트킹이 뭐 여러 개의 마필들이 있는데 다 안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나눠봤을 때 7번, 9번은 먼저 인정하고요. 2회 마필 중에 지금부터 중요한 게 순서대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 6번 하이러너 주목해야 됩니다. 6번 마필. 주임사를 다시 받았던 이유는 이 마필이 진입불량 때문에 다시 받았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고요. 건강도 아니었고 공백도 아니었고 질병도 아니었습니다. 이 능력대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6번 마필은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 그런 전력이고, 그리고 10번 라온 아메리칸. 직전에 1400에서 좀 부진했는데 이미 이전의 경주를 통해서 이 마필은 3등급에서 검증을 보여줬던, 검증된 그런 능력을 보여줬던 그런 마필이었습니다. 뭐 이혁 교수의 안전교체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이해 마필들은 5번 대왕구. 대왕구도 이번에 승급전이고 능력 드러나는 5세 마필인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이 이 대왕구라는 마필은 원래 이렇게 훈련을 강하게 하는 마필이 아닙니다. 이때는 좀 약했었죠. 다리가 원래 선천적으로 약한 마필이기 때문에 훈련을 강하게 못합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우승한 다음에 이렇게 강도롭게 훈련을 시행을 했다? 최근 대비해서. 그러면은 이 마필은 딱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정말 마필이 이제 좋아졌거나 아니면 이 정도 일단은 어찌됐든 이 정도의 훈련을 소화했다는 거는 고무적인 겁니다. 승급전이 납니다만 그래서 이 마필도 일단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조금은 길어졌는데 이에 마필들 중에서도 설명할 마필 많습니다. 뭐 자이언트킹이라든가 많지만은 자, 그래도 요약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 뒤에 마필 저는 가장 세게 인정합니다. 그것도 7번을 중심으로 해서 7번, 9번 여기에 우선순위로 그 다음에 6번 그리고 10번 그리고 5번 저는 이 순서대로 인정하겠습니다. 7번, 9번, 6번, 10번, 5번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700m 레이스. 저에 따른 네 번째 강공략이고요. 강축의 2위권 접전인데 2위권에서 불안한 인기 마필 한도를 정리를 한다면은 주력 반주력의 메리트는 충분히 있는 그런 강공략으로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공략 경주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이 외곽는 8번, 그러니까 9번 지모션입니다. 지모션의 최근의 경주력은 정말 꾸준하고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33조 리카디 조교사 같은 경우가 제가 볼 때 정말 능력자입니다. 정말 마필을 잘 만드는 것 같고, 성적으로 이미 입증이 되고 있고요. 자, 꾸준하게 이 마필의 능력만 좋아서가 아니라 꾸준하게 이 마필이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미 4등급에서는 검증된 전력인데 4등급에서 이 마필이 우승을 안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부담량이 그렇게 빠르게 늘지가 않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54.5kg의 부담 중량, 이 정도의 여건이라면은 이거는 충분히 상세를 기대볼 수 있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9번 마필. 여기에 주목할 마필이 이제 2뒤의 마필이 인기 마필인데 6번 성신인동, 그리고 1번 록임팩트 2뒤의 마필입니다. 록임팩트는 초반에 전형적으로 늦발하는 마필입니다. 엄청나게 초반에 느린 마필이고요. 그런데 종반의 걸음은 상반되게 엄청나게 또 강합니다. 이번에 거리가 1700m 레이스 올라올 여지가 있어 보이고요. 인정합니다. 1번 마필. 자, 여기서 이제 키를 주는 마필은 제가 불안하다 보는 게 바로 6번 성실인동인데, 승급전?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겠죠. 승급전. 딱 두 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성실인동이 3세의 마필이라는 점에서 성장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이전에 성실인동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달에도 우승을 했고요. 그런데 최근에 5월달, 6월달, 7월달은 편성이 너무너무 약했었죠. 근데 직전에 엄청나게 좋았던 경주력을 발휘했습니다. 성실인동이.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린다는 게, 일단은 6월 18일 이후에 이때까지만 해도 선전했었죠. 부진했습니다. 보시면은 6월 18일 경주를 치르고 6월 20일날 파행기 여파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약간 좀 부진했다는 이유가 좀 있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직전에 또 우승을 했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또 직전 경주에 또 구절염의 여파가 또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불안 요소로 꼽힐 수 있겠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마필이 직전에 선행 경기를 펼치고 7마신을 이겼죠. 정말 시원하게 이겼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직전에 5주로에 1700m 레이스의 SNF 타임이 14초 4입니다. 빠른 기록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은 그 전 경주의 불량주로 SNF 타임이 14초 5입니다. 거의 비슷하죠. 근데 이때는 따라갔고 이때는 선행이었다. 결론은 뭐냐? 이 편성은 앞선이 약했었다. 편하게 나설 수 있는 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주로의 편한 선행이었기 때문에 1번 성실인동은 과연 직전 경기 성적을 100% 믿을 수 있겠느냐. 게다가 이번에 승급전, 그리고 또 한 번의 구전염의 재발. 자, 이런 점에서 성실인동 같은 경우에는 저는 분명히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승급전, 병력, 직전에는 약편성의 전개 이점까지 요 세 가지의 요건이 충족이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능력을 발휘했던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1번 마필 인정할 수 있겠고, 여기서 이제 안고 갈 수는 제가 반주력을 설명드렸는데 올라올 여지가 있는 마필 우선순위는 8번 영웅대마. 이거 추입 통합니다. 록임팩트라는 마필이 올라올 여지가 있다면 8번 마필도 가능권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능력은 나왔지만 이 페더럴 킹이라는 마필이 최근에 완벽하게 변했네요. 물론 이제 승급전에 상대는 좀 더 강해지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최근에 두 번의 경주의 내용 자체는 정말 좋았습니다. 또한 이 마필이 된다라면 시대의 명작도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기록 경쟁력만 놓고 본다면, 자, 이 9월 2일이었죠. 이때 페더럴 킹이 지구라트는 마필과 코차 대결을 펼쳤는데 4km를 더 짊어지고도 이 마필이 걸음이 밀리지 않았습니다. 이 지구라트는 마필이 토요경마에 나오는 마필이죠. 물론 이제 5등급 레이스긴 합니다만, 근데 기대주입니다. 기대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모로 이 페더럴키라는 마필이 이제는 그냥 우연이 아니라 마필이 정말 많이 이게 좋아졌구나라는 게 확연하게 이게 체감이 됩니다. 그래서 구경주는 네 번째 강공략이고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9번 지모션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노려볼 수 있는 마필 1번 녹임팩트입니다. 그리고 8번 영웅대마, 3번 페더럴킹, 2번 시대의 명작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선순위는 1번, 8번, 3번, 2번. 여기에 6번은 제가 최종적으로 한번 현장 판단해 보겠지만은, 일단 앞선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불안 요소가 3가지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신인도. 그래서 구경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강공략을 준비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2등급 1800m 레이스. 자, 여러분들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A급 메인입니다. 자, 정말 한번 꼭 도움이 될 수 있는 또는 꼭 적중할 수 있는 경주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최근에 좀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쉽게 한번 이렇게 설명드려 보면 현재 3번, 5번, 9번이 많은 인기를 보고 있죠. 여기서 이게 팩트입니다. 보시면은 3번 아스펜테앙, 자이언트인디 아스펜테앙 별나라 신사. 제가 이게 참고로 이때 이 별나라 신사 제가 놓고 강공략을 들어갔는데 정말 1마신을 졌습니다. 너무너무 아쉬웠던 경기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때 당시에 자이언트인디, 아스펜테앙, 별나라 신사, 뭐 황금 넣기까지 매니챔프까지 다 같은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번에 아스펜테앙 그리고 외곽에는 자이언트 인디라는 마필이 현재 인기마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인기 마필. 자, 간략하게 8월 20일 천마 비상이 뛰었던 경기는 럭키월드라는 마필이 있죠. 럭키월드. 이번에 3번 게이트인가요? 2번 게이트네요. 2번 게이트 럭키월드 마필이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비교가 되는 게 같은 2등급 경주입니다. 같은 2등급 경주. 기록은 다습주였기 때문에 아스펜테앙이 좀 빠르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거는 과연 이 편성이 센 편성이었을까? 아니면은 이 편성이 강한 편성일까? 현재 인기 순위만 놓고 보면은 아스펜테앙과 자이언트인디의 마필이 좀 더 많이 팔립니다. 어떻게? 럭키월드 천마 비상보다는 좀 더 많이 팔리고, 자, 물론 이제 이때 럭키월드나 천마 비상이라는 마필은 4등, 5등을 했고요. 아스펜테앙, 자이언트인디는 우승, 준우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주로를 감안한 그런 기록 경쟁력을 감안해 봤을 때는 소위 동일하게 건조주라를 놓고 보면 이 기록이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라는 판단에 들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 편성보다는 천마비상과 럭키월드가 뛰었던 편성이 훨씬 더 센 편성이었다. 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이 편성 자체가. 그러면 여기서 결론은 아스펜테앙, 자이언트인디, 별나라 신사를 노리는 게 아니라 럭키월드 또는 천마비상을 노려야 되는 그런 편성입니다. 그래서 8월 22일 용암보스라든가 뭐 루킹굿이라든가 이 용암보스라는 마필은 이 경주 치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에 대상경주 나와가지고 선전했었죠. 준우승을 했습니다. 이 마필이. 루킹굿도 만만치 않은 마필이고 에이스 암성 역시 세고요. 그 마필들과 경합을 펼쳤던 마필이 천마비상과 럭키월드입니다. 그래서 요점은 이겁니다. 현재 인기를 주도하는 마필은 3번 마필 또는 9번 마필, 5번 마필 이런 마필들인데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2번 럭키월드 그리고 7번 천마비상을 좀 더 세게 보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2대의 마필. 여기 이제 키를 죽이는 마필은 말이 5번 마필 몬스터K라는 마필인데 이 몬스터K가 저는 현재 현존하는 서울에서 뛰고 있는 외선마 2등급에 속해 있는 마필 중에 가장 센 마필은 이 마필로 봅니다. 몬스터K. 자, 그런데 최근에 몬스터K는 조금씩 향상이 호전이 되고 있습니다. 안 좋았다가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고요. 그러면 제가 능력도 세게 보고 있고 호전도 되고 있으면은 봐야 되는데 뒷심이 여전히 예전의 그런 모습보다는 조금은 미흡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부담 중량이 너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몬스터K도 현재 인기 마필인데 놓고 가기에는 좀 검증이 필요하다. 어차피 뭐 3번, 5번, 9번 마필을 제가 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안고는 갈 수 있겠지만 이 경주의 포인트는 뭐냐면 충마 선정에 있어서는 2번, 7번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게 또 양분이 되는 게 7번은 스피드형 마필, 2번은 스태미어 마필, 추인마,
선행마이기 때문에 당일 주로에 따라서는 충마 선정에 선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이 경주에서는 2번 럭키월드 또는 7번 천마 비상을 주목해야 되는 그런 경주로 마지막 A급 메인을 준비하겠습니다. 전에 준비된 마지막 A급 메인은 제10경주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4일 경마의 마지막 월요 경마까지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월요 경마에 다시 한번 요점을 말씀드려보면은 좀 우열에 들어간 경주가 많이 있는데 한편으로 봤을 때는 정말 믿음이 떨어지는 인기마가 다수 출전한 경주가 또 많이 있습니다. 또는 능력마 간의 접전 경주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포인트를 여러분들 잘 파악하시면서 이게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확연하게 인기마필 접전 경주인데 거기서 또 보병마필 찾는다거나 아니면은 불안한 인기마필이 편성된 경주에서 인기마 뭐 한 방으로 들어간다든가 이런 약간 언밸런스한 전략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에 따른 추천 마번의 참고도 중요하지만은 대략적인 그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신 게 제가 모든 경주 또는 모든 경주를 적중을 자신할 수는 없지만 물론 이제 열심히 준비하긴 했습니다만 100%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 흐름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분들 참고로 부탁드리고 자 물론 이제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도 너무너무 이번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항상 즐겁게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겠죠. 자 그래도 월요 경마 또 기회가 주어졌다. 즐겁게 여러분들 즐기시고 뭐 그냥 즐기는 차원이 아니라 좋은 성과를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여러분들 마무리 정말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 바로 또 준비하면서 좋은 예상으로 또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